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은 간혹 전쟁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전염병으로 인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전염병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이 취한 행동들은 유독 남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종은 안타깝게도 즉위 초기부터 전염병 사태에 시달렸었습니다. 세종 1년인 1419년 5월 전국 각지에서 역병이 창궐하자 그는 각 도의 지방관들에게 약을 하사하여 이를 처방토록 하였죠. 하지만 그가 전염병 사태에 적극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관리들의 기강회의였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자 각 고을의 수령들은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중앙의 관리들 중에서는 전염병에 걸릴까 두려워 출근을 거부하는 자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세종은 먼저 관리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전염병을 핑계로 출근을 거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였으며 또한 1420년 3월 28일에는 서울과 각 지방에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게 되자 각 소재지의 담당 관리들에게 병에 걸린 백성들을 정성껏 치료하여 죽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엄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당시 수도인 한양의 경우 세종이 직접 구제 정책을 지휘할 수 있었으나 지방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지방관에게만 맡겨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자들을 소홀히 관리하지 말고 철저히 돌보라는 당부를 한 것이었죠. 또한 세종은 1432년 4월 전국적으로 다시 전염병이 크게 창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라 곧바로 각 도의 감사들에게 명령을 하달하여 각 고을의 수령들이 병에 걸린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힘을 쏟지 않아서 올해 전염병이 더욱 심해졌으니 가난한 병자들을 열심히 치료하여 살리는 데 노력을 기울이라는 당부이자 일종의 경고를 날렸습니다. 또한 굶주린 백성들을 소홀히 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관리들은 공신의 자손은 물론이고 모두 곤장을 쳤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병에 걸린 백성들을 직접 세심하게 살피기도 하였는데요. 1432년 4월 구호하지 못한 환자들이 혹시나 죽음에 이를 것을 염려하여 따로 사람을 보내 거리를 살펴보도록 하였는데 얼마 뒤 소격전에 눈먼 여종인 복덕이라는 자가 아이를 낳은 채 식량이 끊어져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세종은 즉시 소격전의 관리들을 문책하는 동시에 복덕에게 쌀과 콩을 각각 1석씩 주도록 명령했죠. 그런데 세종의 구제 조치는 단순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덕이 자신이 내린 곡식을 다 먹은 뒤에 또 굶을 것을 걱정하여 그녀를 친척에게 맡기거나 혹은 친척이 없을 경우 소격소에서 그녀를 구호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그는 수도를 관할하는 관청인 한성부에 명을 내려 전염병에 걸린 자들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도 모두 조사하여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에 대한 세종의 적극적인 대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433년 6월 전염병이 전년보다 더 심해지자 의료 담당 부서들의 명을 내려 여러 가지 치료법을 논의토록 하였으며 더불어 약제를 미리 준비하여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434년에는 의서에 적혀있는 처방전과 예방법들을 적어 지방 곳곳에 하달하기도 하였고 1436년에는 전염병으로 가족을 잃은 자들 중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세종은 여기서 더 나아가 수도인 한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 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각 도에서 유능한 의생들을 선발하여 전문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제주도에는 의학서적을 보내 그곳의 의생들이 이를 공부한 뒤 질병을 치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각 도의 군사시설과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서지방에도 의원들을 파견하였죠. 그리고 세종은 의학서적 편찬에도 박차를 가하여 그의 명령을 받은 의원들이 오랜 기간을 연구한 끝에 1433년에는 향약집 성방이, 1445년에는 의방 유취가 간행되면서 조선의 의학이 한층 더 발전하였습니다. 세종은 또한 전염병에 의한 피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책을 시행하였는데요. 그는 1437년 기근으로 인해 발생한 수도의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진제장을 설치하였는데
이때 몰려든 백성들 사이에서 갑자기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세종은 즉시 사망 원인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진제장으로 몰려들면서 전염병이 빠르게 퍼져 사망자가 속출한 것으로 밝혀졌죠. 이에 세종은 각 도의 감사들에게 즉각 서신을 보내 각 도의 진제장에 나온 백성들의 수와 그 과정에서 죽은 자의 수, 그리고 당시 병들어 있던 자의 수와 병들어 죽은 자는 무슨 증세로 죽었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빨리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전염병에 걸린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리하여 병자에 의해 건강한 사람들이 전염되는 일이 없게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큰 교훈을 얻은 세종은 이후 1444년 3월 이전의 참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굶주린 백성들이 한 곳으로 대거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들을 여러 진제소에 나누어 진율하게끔 하는 한편 병에 걸린 환자가 다른 환자와 섞여 살지 못하도록 격리한 뒤 여러 관리들이 이들을 나누어 책임지고 치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때 그는 관리들에게 만일 한 사람이라도 죽게 되면 죄주고 용서하지 않겠다! 라는 엄명을 내렸는데요. 이 한마디에 당시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세종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